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그 절반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이 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감면부는 수리비 지원 등이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확인하도록 한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정부가 인하액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요건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법상의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 유흥 등의 업종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하여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법상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한다. 각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 수를 보면 광업제조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 경우는 120억 이하, 건설업의 경우 80억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 이하, 부동산업의 경우 30억 이하, 음식점 학원업의 경우는 10억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착한 임대인의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하여만 지원을 한다.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경우 임대인은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하여 계산해보자. 여기선 개인 임대업자를 가정하여 계산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번 사람은 더욱 많이 내는 구조이다. 연 5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42%인 것이다. 여기선 A씨와 B씨로 구분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와 동참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세후 소득을 계산해 보도록 한다.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나 A씨는 연 4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걸 가정하고 B씨의 경우는 연 7억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A씨와 B씨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세후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다. A씨와 B씨가 임대료의 20%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경우에 세후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다. A씨의 경우 착한 임대인 지원을 받더라도 세후 임대소득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보단 약간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B씨의 경우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후 지원을 받으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득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나 위 계산 내역에 오류는 없다. 여기서 제가 드릴 얘기는 먼저 첫 번째, 고소득자들의 경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도 경제적으로 큰 손해는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한이 2020년 6월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실 임대인들은 빠르게 결정하여 6월 안에 인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한 의도에 의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 앞서 계산 내역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의 경우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받으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전보다 세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모든 경우를 다 따지고 맞출 수 없지만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그래도 좀 깊게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